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2026학년도 수능 문제를 해설을 할 건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수원 수투 공통문항에 대해서 좀 가장 까다롭고 또 고난도 문항이라고 불리는 15번, 21번, 22번 문항 위주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번 문항 바로 들어갈게. 15번 문항 보시면 수투 문제인데 함수를 각각에 대한 케이스를 나눠놨고, 그리고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 hx에 대한 정보야. 그러면 hx가 지금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해라. 자, 오직 하나의 극값이라는 건 이 도함수가 뚫리는 부분이, 즉 부호가 바뀌는 그 시점이 딱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러면 얘를 우선 미분할게. 자, 미분하면 h'x가 gx 마이너스 fx까지 나온 건 확인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g랑 f의 함수가 크로스되는, 부호가 바뀌는 게 딱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나와 있는 요 함수랑 얼른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x제곱이 여기 상태에서 0에서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갈 거야. 괜찮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0 이상, 0하고 1을 해를 가지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얘가 오른쪽. 근데 여기서 이제 gx가 ax 플러스 a라는 1차 함수고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와 있어. 양수면 증가할 거 아니야? 자, 증가면 요게 1차 함수 증가. 한번 그려보자. 여기서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시험장에서 우선 그리고 시작해야 돼. 쌤, 아니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려놓고, 아,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해석을 해 나가야지. 그럼 그려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가 ax 플러스 a가 1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값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0 여기다 해볼게. 얘를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갈 거야. 우선 해볼게. 얘가 지금 안 만난다고 한다면, 물론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안 만나는 상태에서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이네. 0이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1까지 올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1부터가 이제 기울기 a를 유지하면서 다시 증가할 건데, 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평행해야지. 이 정도 폭이 나왔다면 얘도 그대로 여기서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얘가 현재 gx의 상황이야. 자, 그러면 아까 h'x가 gx에서 f를 빼는 거였는데, 자, 쌤이 빨간색이 gx야. 빨간색에서 밑에 있는 f를 빼는 거야. 여기는 전혀 크로스되는 게 없잖아. 그럼 여기서 계속 플러스야. 빼도 플러스. 여기서 0이 돼도 부호가 바뀌지 않았어. 뚫리지 않았으니까 그 값이 아니고, 자, 여기서 바뀌었네? 여기서 빨간색 gx가 내려왔고 f가 올라갔어. 그럼 부호가 바뀌었겠지? 오직 하나의 극값. 괜찮네? 근데 이 문제 주고한 건 그 극값을 갖는 이 상황에서 어떨 때가 가장 a의 최대인 맥시멈이 나올 거냐, 그걸 찾아라 라는 문제야. 그러면 조금씩 이제 수정해보자. 이 기울기를 조금 더 쌤이 가파르게 세워볼게.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좀 지우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도 세웠다면 이 친구도 세워질 거야. 왜? 평행해야 되니까. 그럼 평행하니까 똑같이 나란하게 요 폭하고 그대로 그려보자. 그러면 요 정도 나오겠지? 아직까지 괜찮아. 안 만나니까 그 값은 같지 않아. 근데 쌤,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뺄 건데, 그럼 얘도 그 값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지. 여기는 f 함수 곡선이잖아. 2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계속 올라갈 거고, 직선은 계속 위로 직선을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마지막 결론. 여기서는 무조건 그 값을 갖는다. 그러면 오직 하나의 극값이라 했으니까 여기선 극값을 가지면 안 되잖아. 즉, 요 함수랑 요 함수가 크로스가 되면 안 되지. 뭐 할 때까지? 그렇지. 이 친구가 이 빨간색하고 더 이상 뚫리면 안 돼. 하지만 부호가 바뀌지 않는
딱 접할 때까지는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마지막은 판별식입니다. 얘랑 교차만 안 되면 돼. 딱 이렇게 부호가 바뀌지 않는 딱 접할 때까지가 이 기울기의 최대값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15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접할 때니까 이 왼쪽 함수 ax 플러스 a는 이 오른쪽 밑에 마이너스 x제곱이었잖아? 마이너스 x제곱. 왼쪽 밑에였죠. 자, 그럼 넘겨서 판별식 쓰면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a는 0이고, 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럼 a 값은 양수니까 a 값은 4가 나오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네요. 자, 문제에서 a 값은 4가 나왔으니까 그때 얘가 k 값이겠네, 최대값. 그럼 k 더하기 h3을 구하시오. 이 문제 답은 a가 4고 이제 h3만 구하면 되겠다. 자, h3 여기다 3 넣으면 되지 않을까? 3 대입하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그때 함수가 요 0 이상이니까 요거겠죠? 얘가 f고 그때는 0 이상이니까 0이겠네. 그럼 1까지 잘라놨으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0부터 1까지는 얘가 0 빼기 그때 요거 함수 x제곱 마이너스 x의 dx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부터 3까지는 그때는 요 함수가 더 올라갈 거니까 ax 빼기 a인데 그때 a가 아까 4였잖아. 그래서 4x 빼기 4에서 밑에 있는 요 함수를 빼면 되겠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x dx. 자,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하는 건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자, 이거 간단히 정리할게요. 정리하시면 넓이 공식 쓸까? 이거니까 0하고 1에서의 여기 정적분을 구하는 거니, 자, 6분의 최고차항에서 절대값의 1에 베타 빼기 알파에 3승 하시면 6분의 1이고, 자, 이거는 어쩔 수 없겠다. 이건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정리하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5x,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4죠. 자, 따라서 정적분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플러스 2분의 5 x제곱 빼기 4x, 이게 1부터 3까지더라. 이거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3, 3은 9, 9, 3, 27 빼기 1이니까 26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에 요거 9 빼기 1이니까 8, 그죠? 마사에 다시 한번 3 빼기 1이니까 2. 자, 계산하면 뭡니까? 요거 2, 4, 8에 20에 마8이니까 10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6. 자, 앞에 있는 요 6분의 1까지, 그죠? 6분의 1까지 처리하시면, 자, 정답은 6분의, 자,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25인가요? 마이너스, 아니죠. 곱하기 2 하시면 마이너스 5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1. 얘는 6분의 72. 자, 좀 더럽죠? 6분의, 요 값은 21이겠다. 그죠? 51 빼면 1, 21. 끝났다. 정답은 326, 37에 21, 2분의 7 값이더라. 그럼 H3은 결국 2분의 7이네요. 정답은 4 플러스 2분의 7. 그래서 얘가 2분의 8이니까 2분의 15다. 자, 마지막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이번 영상은 2026학년도 21번 문항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항이 좀 고난도 문항이긴 한데,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좀 많이 까다롭게 느꼈던 문항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천천히 해설해 볼게. 자, gx가 지금 현재 t부터 마이너스 f, 그리고 t 이상부터는 그냥 f라는 함수를 줬습니다. 자, 근데 f가 지금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f야. 그럼 현장에서 우선 내가 알고 있는 3차 함수 개형은 이건데, 물론 다른 함수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함수에서 어떤 t 값을 잘랐을 때 이렇게 지금 관계를 정해놨네? 근데 첫 번째로 이 f랑 마이너스 f의 지금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y 값이 부가 반대로 바뀌었잖아? 그 말은 첫 번째,
x축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f가 x축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 근데 t 값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내가 t의 셈이 여기다 해볼게. 그럼 여기라고 한다면 t 값 이상은 원래 거의 f를 유지한다. 이걸 가져갈 거고, 그럼 t 이하부터는 요 원함수의 x축 대칭을 시킨 바로 노란 색깔인 이렇게 대칭시켜서 여기서부터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며. 연속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아, 이게 될 수 없겠구나. 그럼 t 값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그렇죠. t 값이 적어도 이렇게 t로부터 자를 거면 x축 위에 있는 바로 해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t의 정보를 구하셨어야 돼요. 이 t는 해가 되는 거죠. 근이 될 수밖에 없겠다. 거기서부터 잘라야 x축 대칭시킨 마이너스 f를 그려도 끊김이 없는, 즉 모든 실수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t 값은 모르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런 상태에서 t가 어딘가 여기 있을 건데 첫 번째, 모든 실수의 알파에 대해서 이걸 존재한대. 그러면 바로 갈게요. 0분의 0꼴이니까 g0도 0이 돼야 되고 또 g2 값도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괜찮죠? 그럼 0하고 2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모르니까 셈이 알파라 할게. 두 번째, 사실 케이스가 좀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일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0하고 2가 여기 수도 있고 알파, 또 0, 뭐 알파 2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우리가 다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시험장에서 이걸 다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바라본다면 이 케이스가 없어질 거야. 한번 해석해 볼게. 봐봐. 자, 이 상태에서 요게 뭐분의 뭐가 자연수 n값이 있는데 음수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요 x 곱하기 x분의 2는 2차 함수거든? 쌤이 여기다 그려줄게. x 곱하기 x분의 2. 이런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가 0하고 2가 될 거야. 그러면 자연수 뭐에 대해서, 자연수 내가 아는 건 1부터 시작인 1, 2, 3, 4일 텐데 여기 2가 있잖아? 2로부터 얘가 우극한, 즉 이쪽으로 온다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플러스인데 g도 마찬가지로 2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t 값을 얘로 잡아도 여기 라인은 계속 원본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t 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돼버리면 얘가 이미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플러스분의 플러스,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가 여기 있으면 얘도 플러스인데 얘도 우극한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분의 플러스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가 여기가 안 됩니다. 요거 조금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긴장돼서 그래요. 현장에서 긴장되고 잘 보고 싶은 그 생각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2가 여기 또는 여기인데 0이 더 작으니까 0이 알파가 요 그래프밖에 안 되는 거죠.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그러면 t가 누구일까를 조금 고민해보자. t가 어디일까? 0일까? 2일까? 알파일까를 고민해봤을 때 쌤이 알파부터 가볼게요. 자, 얘가 t가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기점으로 다 뒤집을 거야. 그럼 빨간색 할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고,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다 지우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원본. 얘가 지금 현재 g야. 근데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봐봐. 자연수 집합 2개래. 그럼 내가 아는 자연수는 무조건 양수야. 얘도 양수 나오려면 g의 값은 얘가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g가 g-1이 여기서 다 나와야 되는데 -1은 잘 나와. 양수. 그치? 근데 g의 값이 음수? 잘 나와.
괜찮네. 근데 다시 한번 요 값이 음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2로부터 플러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극한이 플러스인데 2가 여기잖아. 그럼 2가 여기인데 우극한이면 플러스예요. 음수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t가 안 되겠다. 다시 지울게요. 그러면 t를 한번 두 번째 후보 넣어볼까? 다 왔어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아까 여기 0, 2, 알파였는데 t가 이번엔 예로 해보자. 자, 얘가 t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원본 살리자. 그러면 t로부터 오른쪽은 원래 거 유지하고, 그리고 t 이하부터는 대칭시키자. 얘 내리면 이렇게 하고, 얘도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현재 gx를 해볼게. 자, 이 상태에서 g1 마이너스 1값 양수 괜찮고, g1 값도 음수 괜찮고, 마지막으로 얘가 극한값이 음수래. 그러면 2로부터 오른쪽,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 괜찮지? 자, 1로부터 우극한이니까 음수네. 다 왔다. t는 얘였구나. 그래서 요 함수가 이런 모양이 대략적으로 gx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갈게요.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근데 얘가 존재해야 돼. 자연수가 지금 딱 두 개 나와야 되거든. 1은 될 수가 없어. 1은 애초에 얘도 지금 음수기 때문에 1은 음수분의 음수,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양수, 음수 나왔네. 얘가 첫 번째 자연수겠다. n값. 근데 두 개 나왔고 했으니까 그거부터 오른쪽이면 다 플러스야. 그럼 얘도 하나 와야지. 여기 음수 라인이니까 3이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4는 안 나왔으니까 4는 여기 어딘가 있잖아. 그죠? 그건 내가 지금 고려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요 2, 3이 자연수 m의 집합이겠다. 끝.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세울게. 자, 식은 f는 아까 원래과 f가 대칭시킨 전이니까 이런 모양이었잖아. 그죠? 최고차항계수 k에, 그리고 해가 0, 2, 알파니까 x에 x 빼기 2에 x 빼기 알파 세우고, 나는 k랑 알파만 구하면 되겠죠. 내가 아는 값이 자연수 m의 집합 이미 구했습니다. 2, 3. 그러면 둘 중에 얘가 2, 3이냐 얘가 2, 3이냐. 케이스가 두 개네. 자, 마지막 이것만 하면 되겠다. 얘가 2면 요 값이 3이니까 바로 갈게요. 그럼 g 값은 마이너스 7분의 2 곱하면 마이너스 7분의 2 곱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6이 나오겠네. 요거 하나. 두 번째, g-1 값이 너가 3일 수도 있고, 그러면 반면에 g 값은 너가 2니까 얘가 는 2면 마이너스 7분의 4겠다. 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안 나오겠지? 그 나머지가 답이겠다. 그것만 하시면 최종적으로 g-5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것만 지우고 마지막 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 좀 풀면 쌤이 gx가 좀 정리 좀 해놨어요. gx인데, 근데 이것부터 풀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답이 안 될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푸시면 마이너스 1 값은 여기야. 근데 이 빨간색은 f를 대칭시킨 마이너스 f란 말이지. 요 값이 t니까.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하면 요 f에 마이너스 f인 여기다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f에다가 마이너스 1 값 대입할게. 그게 는 2다. 자,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k에 요거 마이너스 6 쓴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값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값 마3에 요 마이너스 1 값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알파는 2.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g 값이 여기 아래야. 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인 마이너스 f야.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또 대입할게. 다시 한번 마이너스 k에 1 값 대입하면 1, 1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값 대입하면 1 빼기 알파가 너가 마이너스 7분의 6인지. 자, 요거 좀 확인해 봅시다. 자, 따라서 요걸 확인하면 우리 나누기 좀 할까? 나누기 하면 깔끔하게 소거가 되니까 나누기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막 k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조금 부호 바꿀게.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럼 자, 분자부터 정리하면 3에 1 플러스 알파는 2고, 그 다음에 분모 정리하면
요거 마이너스를 바꿔내지만 그냥 쓸게요. 어차피 요거 마이너스 다 없어졌으니까 요거 1 빼기 알파 한 개 마이너스 7분의 6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냥 뭐 하자. 1 빼기 알파분의 3 플러스 3 알파는, 그죠? 얘는 역수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4고, 따라서 이렇게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알파는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6, 3, 18에 18 알파. 자, 넘기면 4 알파는 마이너스 32고 알파는 마팔입니다. 알파가 어떻게 2보다 커야 되는데 음수 나올까? 그죠? 안 되죠? 계산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아니었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게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의 마지막 자세 정리하면, 자, 똑같아요. 내용은 마이너스의 값이 여기기 때문에 둘 다 지금 마이너스라고 1을 대입하는 이 마이너스 f다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k에, 그죠? x 빼기 2 x 빼기 알파이므로, 따라서 마이너스의 값 대입하자. 자, 그럼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1 마 3 요거가 는 3이다. 두 번째 나누기 하고 g일까, 얘도 마이너스 k에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 빼기 알파가 너가 마이너스 7의 4다. 자, 약분할게요. 자,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얘도 약분되고, 그러면 1은 뭐 의미 없으니까 곱하면 얘도 약분시키자. 1로.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1 플러스 알파는 1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1 빼기 알파가 얘가 마이너스 7분의 4다. 괜찮죠?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요거는 1 빼기 알파분의 1 플러스 알파가 역수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7. 자, 크로스 마무리. 마사 마이너스 4 알파는 7 빼기 7 알파. 넘기시면 3 알파는 최종적으로 11이겠다. 그래서 알파는 3분의 11이고, 힘들죠? 자, 그래서 알파 값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k 값 구하면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자, 조금 지울게요. 다 왔으니까. 그럼 알파 값 나왔고, 다시 한번 정리 좀 하면 마이너스 k에 그 다음에 3에 또 여기다 없애서 1 플러스 알파가 아까 3이었으니까 나누기 하면 1이고, 그래서 k에 알파 값 여기다 대입하자. 3분의 14가 1이다. 그래서 k 값은 14분의 3입니다. 괜찮죠? 양수의 알파도 2보다 크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아까 최고차항에서 k였으니까 14분의 3에 x에 x 빼기 2에 여기 x 빼기 알파, 이렇게. 됐죠? 쉽지 않죠?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g-5니까 g-5는 여기겠네? 그치? 그럼 이게 f가 아니고 얘는 마이너스 f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g-5는 여기다 마이너스만 곱할게요. 얘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값을 대입한 거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고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답 나오겠죠? 마이너스 14분의 3에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값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5니까 15 더하기 11, 26까지. 자, 정리 좀 할까요?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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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 14, 2이 2, 13. 답은 5 곱하기 13인 최종적으로 65가 정답이겠다. 쉽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능에서 15번, 21, 22 요 세 문항이 가장 까다로웠는데 수투 문항에서 가장 고난도 문항이 바로 21번. 조금 현장에서 많은 긴장감 때문에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해석하고 풀었으면 좋은 성적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문항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문항 마지막 문항인 수업 문제죠. 22번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22번까지는 정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21번, 22번만 잘 해결됐다면 이번 공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22번 문항인데 현재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줬습니다. 근데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지금 역함수 관계인 것도 모르겠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너네가 현장에서 점을 지금 봤단 말이지. 근데 이 점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거랑 지수 함수 위에 있는 거랑 바로 보이지가 않잖아.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형태로 만들어보자. 즉 역함수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로그 함수의 위에 점이 요 라지 A, B가 여기 위에 있대. 그러면 한번 쌤이 이거에 대한 역함수인 지수함수를 뽑을 건데, 자, 역함수가 뭐 지나겠어? 이게 지금 원본이 A, B면 역함수는 그렇죠, B, L을 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할게요. 자, Y는 로그 16의 8x 플러스 2니까 자, 바로 가면 16의 Y승은 그러면 8x 플러스 2고, 자, 그래서 이 값 넘기고 나누기 8 한다면 8분의 2니까 자, 쓸게요. 8분의 16y승 빼기 8분의 2가 x가 되겠다. 자, 따라서 x랑 y랑 위치 바꿔준다면 역함수 관계인 y는 자, 8분의 1을 묶자. 8분의 1에 16의 y승 그 다음에 빼기 2가 되겠다.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여기까지는 뭐 고일 과정이잖아. 자, 이 상태에서 로그가 a, b면 역함수는 a''인 b, a를 지나겠네. 여기까지 왔어. 자, 근데 이 지수함수 위에 어떤 비좌표가 있는데 1, 4, 6년 위에 있대. 근데 문제에서 지금 a좌표를 y는 x 대칭한 이 a''이 OB 위에 있다네. 어떤 관계야? 그죠? 그럼 심지어 그 a, b를 구하면 중점을 구하래.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이거 얼른 가져와. 뭔진 모르겠지만 비교 좀 해보자고. 그러면 노란색 숨 쓸게. y는 4의 이거니까 자, 4의 마이너스 1승인 4분의 1을 뽑자. 4분의 1에 자, 그러면 4의 x승 그리고 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4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들어가겠다. 그죠?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상태에서 아니 뭔 관계일까? 여기 비좌표가 1, 4, 6 위에 있을 건데 얘는 지금 B, 1을 지나. 자, 대입 좀 하자. 여기에 A 여기에 B 보여? 뭔가 관계가 보여야 되는데 조금만 더 와봐. 2, 8분의 1, 4분의 1. 아, 얘 때문에 좀 안 보여? 그러면 바꿀게. 2 곱하기 4니까 4만 토스해. 보이니? 4분의 1, 4분의 1, 요거 2, y. 그러면 y는 2a 아니야? 요 자리가 2a 아니야? 쌤, 다른데요? 아니지. 4랑 10년 무슨 관계야? 뚱뚱해졌잖아. 제곱이죠. 그러면 x에 뭘 대입하면 여기 돼? 그렇지. 4의 제곱인 16이니까 여기에 2b를 넣어야지. 이거에 2배를 넣으면 4의 제곱 16의 b승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리가 2b입니다. 얘가 b였네. 끝났죠. 95% 다 왔습니다. 그러면 쌤이 이제 한 게 이거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바라본 관점이 어떤 좌표의 관계일까? 그게 22번 문항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좌표가 여기 A, B였다면 그럼 Y는 X 대칭해가지고 여기에 A'인 뭐 B, A가 있었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2B에 2A 이거의 2배야. X도 2배 어디가 있을 거고 Y도 2배인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해볼게. 여기가 2B, 2A야. 그러면 OB 위에 이렇게 위에 요 A'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거죠. 현재.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A, B의 중점이 얘가 B고 요게 A인데 이거에 대한 중점이 요거다. 끝. 그래.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럼 B좌표는 결국 2B, 2A였고 A 좌표는 아까 A, B에서 문제를 했으니까 더한 게 나누기 2가 중점 얘다 바로 하시면 A 플러스 2B 나누기 2가 이거다 곱하기 2 하면 4분의 77. 그리고 또 Y좌표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B가 나누기 2한 게 요거니까 곱하기 2 하시면 4분의 133. 둘이 연립하면 AB 나오겠다. 연립할게요. 자, 더할까? 3A 플러스 3B는 4분의 200에 210이니까 210. 그래서 둘이 더하면 3A 플러스 3B가 요거니까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70. 그지? 그럼 4분의 70이니까 요거랑 이제 마무리하자. 요 A 플러스 2B랑 요거 A 플러스 B가 4분의 70이니까 뭐 마지막은 천천히 연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빼면 B는 4분의 7. 그러면 4분의 7값 넣어주면 A는 4분의 63.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는 4, 4, 16분의 요거 암산하지 말고 63 곱하기 7 하시면 7, 3, 21에 76에 42, 441이겠네. 그죠? 곱하기 잘해야 돼, 마지막까지. 자, 그래서 마지막 P 플러스 Q. 약분이 안 되니까. 정답은 P 플러스 Q는 457이겠다. 457. 요게 마지막 22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문항에서 가장 고난도 문항이었던 15번, 21번, 22번 문항 또한 해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은 이제 앞으로 이 문항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념이 부족하면 다시 개념부터 조금 문제풀이가 부족하다면 문제풀이부터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최종 수학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학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